네, 우리 김 대표님 말 GM 콜에 계셔갖고 이 세그먼트에 이 차를 디자인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가 더 불만족이세요? 뭐 좀 난 좀 이렇게 다르게 했을 것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했으면 요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인테리어 한번 얘기하시고. 인테리어를 우선 뭐 인테리어에서 먼저 이 대시보드 앞에를 보면 저는 처음에 이거 그냥 이미지로 사진으로 봤었을 때는 GM이 아직도 똑같은 포맷 무슨 저 인포테인먼트나 내비게이션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띄우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 그래서 좀 식상하다. 아직도 비슷하네 전에랑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실제 차를 타서 보니까 그런 느낌은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디테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깔끔하게 무리하게 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뭐 새롭진 않지만 디테일은 잘 정리되게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벤트를 위로 넣었잖아요. 내비게이션 위로. 근데 이거는 송풍 효과 그거에 있어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뒷자리까지. 네네. 네. 근데 사실 내비게이션이 조금 밑으로 가면 보는데 운전할 때 보는데 살짝 불편하긴 하죠. 저 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저기에다가 넣은 이유가 이 옆에 이 내비게이션 네모난 거 그 옆에 왜 삼각형으로 블랙아웃 되고 한쪽에는 그 저 비상등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럼 내비게이션 옆에 송풍구를 하지 그리고 전체를 위로 밀어 올리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네.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차는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GM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스티어링 휠 거기에 손을 잡았었을 때 송풍구가 바로 손을 바람을 때리면 안 돼. 손시려고. 네, 아니 그러면 뜨겁기도 하고. 그게 GM의 스펙에 그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넣지 않고 위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저는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 전체적인 그 스위치 버튼들도 스티어링에 있는 것들도 큼직큼직하고 뭐 섹션 완벽하진 않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D컷된 거 뭐 괜찮은데 미터 클러스터 계기판에 보면 저게 한 면으로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운전자를 적어도 감싸주게 할 수 있는데 저걸 그냥 한 면으로 만들어서 플랫.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저 계기판도 살짝 이렇게 정 가운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RPM 게이지 있죠. 네. 그거를 보면은 아까 운전할 때 보니까 그게 너무 바깥으로 나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바깥에 RPM 게이지 있죠. 네. 그게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사팔처럼 바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시보드 맨 위에 하드 플라스틱으로 간 거, 뭐 손이 많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테크니컬 그레인을 쓴 거 있죠. 중간에 테크니컬 그레인에 그 빨간색 스티치까지. 이거 스티치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뭐 재밌게 잘 했어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 가운데 쪽은 그냥 맷 블랙으로 하고 그 바로 옆에는 애니멀 그레인이 들어가고 거기 그 세 가지 그게 매칭되는 게 좀 이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애니멀 좀 벤이고 복잡해. 거기가. 그리고 거기 앞쪽에 저기 조그만 슬롯이 있죠. 그 공간이. 뭐 스토리지 공간. 뭐 스마트폰 올려놓을 정도. 디자인에서는 뭐 그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상품기 얘기 좋아하는 그런 거. 그런데 그거 모양도 이쁘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차는 스토리지를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이유 많죠. 중에 하나는 GM 차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JD 파워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차를 개발할 때부터 JD 파워에서 같이 와서 평가를 하는데 JD 파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미 시장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스토리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홍 대표님 좋아하시는 것처럼 파놓은 거. 근데 그 밑에 있는 필름 한 거 있죠. 그것도 테크니컬 뭐 어떤 필름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데 없고 거기만 있죠. 그리고 도어 트림에 보면은 그닥 그렇게 뭐 제 후배들한테 미안하지만
엑설런트하게 그걸 마무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도어 핸들 손잡 그 문 여는 거 있죠. 그 바깥에 트림, 그 블랙으로 된 거, 그 무광으로 된 거, 안쪽 그 쭉 둘레, 이렇게, 네, 그거 하고 그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현대기아보다는 조금 덜 고급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윈도우 스위치 있죠. 네, 거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투박한 그런 부분이 살짝 조금 아쉽긴 해요. 이 가운데 뭐 기어 납 같은 거 이거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앞에 대시보드는 GM의 헤리티지, GM차의 헤리티지를 너무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조금 많이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도어 트림을 보면은 다른 건 아직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뒤에 도어 트림 보면 아직까지도 와 정말 저가 소형차죠. 시커멓게 저가 소형. 저가 없죠. 아무 트림 없이 그래도 이거 뒤에 엉뜨가 달려 있는데. 네. 엉뜨는 있어요. 네, 그 그거 외에는 좀 아무것도 없어요. 오, 이 차의 정도의 엉뜨가 뒤에 엉뜨가 있다라는 거는 등받이까지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운전할 때 느끼는 건데 앞에서는 잘 몰랐는데 뒤에 앉아서 C필러를 보니까는 우와 시야가 안 좋아. 엄청 많이 이게 그러네요. C필러가 넓어서 아니, 뭐 제가 요새 탄 차 중에서는 아마 C필러가 제일 후진할 때도 넓어 이렇게 뭐 보면은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 유리를 안 C필러를 만들었네. 이 섹션들을 많이 나눠놔가지고 그렇게 두껍게 안 보이는데 안에서 보니까는 뒤에 앉아서 특별히 옆을 보면 와 C필러가 두껍게 있는 게 조금 불편하다. 그런데 뭐 운전할 때 문제는 없었으니까 그거는 괜찮아. 이 아까 저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 가운데 이 저 암레스트가 너무 올라왔어. 암레스트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JD 파워에서 어떤 사이즈 용량을 부피를 만족시키려고 네. 그냥 위로 일부러 높여가지고 올렸어요. 아 이거 걸리네. 딱 걸리네. 뭐가요? 이거 높아서 이 파킹에서 뒤로 가는데요. 이게 네. 딱 걸려요. 이거 왜? 운전석을 너무 낮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도 뒤 넣는데 딱 걸리잖아요. 여기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못 넣는 건 아닌데 신기하게 이게 높을 이유가 없거든. 이 바닥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이것만 괜히 올라간 거야. 이 가운데 이 스위치들이 위에 있는 스위치들은 꽤 큼지막한데 저 안에 그 동그란 그 돌리는 스위치들 안에 있는 그 작은 스위치들 그거 사이즈들이 조금 너무 작은 듯한 느낌은 있어요. 디자인 목적으로 좀 작게 한 것 같은데 얌전하게 하느라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이패스로 쓸 수 있는 맞아요. 그 네. 저 두꺼운. 미러인데 저거는 캐리오버 한 것 같아요. 다른 차에 현재 나오는 그렇죠. 것들 뭐 그대로. 투박하게. 네, 다 이거는 공용에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불을 내가 너무 근데 심하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불 꺼봤어. 불을 끄면은 이게 LED가 아니네. 뿌옇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건 네. 조금 너무 싸구려 같은. 조금 옛날식인 것 같은 이거 느낌이 들어요. LED 아니에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파노라마 선루프를 이 급에다 다 달아놓고 참. 아직 전체적인 어떤 뭐 소비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옵션은 전 충분히 다 들어가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요새는 그냥 그 앞에 윈드실드에 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나왔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전원식이었죠. 근데 이거는 시동을 끄면은 내려가죠. 들어가죠. 네, 그거는 재밌긴 해요. 사실은. 뭐 시트는? 시트 스티치라든지. 근데 저는 이 정도 딱딱한 네, 느낌. 방금 근데 사실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장거리 갈 땐 불편할 것 같다고. 불편할 근데 것 같네. 사실 장거리가 원래 딱딱한 게. 딱딱한 게 장거리 갈 때 더 편하네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시트가 특히 아래쪽이 약간 얇은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래 진동을 얘가 충분히 흡수를 못 해주니까 장거리가 피곤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꾸 진동이 올라와서. 인테리어 퀄리티는 기존에 나오던 GM 쉐벌레 차보다는 많이 향상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생뚱맞아가지고 이게 원래 이제 SUV에서 저기 이제 그 손잡이가 있는데 여길 막아놨더라고요. 아마 이제 공간을 제대로 더 쓰게 해놓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GM은 뭐냐. 세이프티 문제 때문에 네. 글로 뭐가 떨어지거나 해서 그 문제가 옆으로 생겼었을 세면 안 때 되죠. 굉장히 이슈가 되기 근데 때문에 보통 이제 SUV 그거 여기 막아놓는 이게 거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로 많이 쓰게끔 해놓는데 사실 그 손잡이를 쓸 일이 있을까? 밑으로 잡아갖고 뭐
지지할 수가 위로 잡아야 지지되는 거지 아니, 아래로 잡으면 지지가 안 돼요. 뭐 저는 그 루비콘 트레일러 봐서 오프로드 할 때 이런 거 확실히 쓰여있더라고요. 위를 잡아야지 앞을 잡거나. 쉐보레의 SUV의 디자인 아까 헤리티지 그러셨는데 디자인 그 theme, 디자인 주제를 얘가 이어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보레 특유의 약간 대중적이고 투박함, 약간 촌스러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젊은 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점사에 맞게 뭔가 과감하고 굉장히 개성적인 후 약간 예쁜 디자인을 넣어서 다행스럽게 안과 밖의 디자인 컨셉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차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맞는 거는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쉽다고 하면 그렇고 제가 조금 이 차의 특색이 있구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명색이 SUV인데 SUV면 아까 유틸리티 공간 쪽은 충분하다 이거죠. 근데 스포츠 밖에 나가서 무슨 헌팅을 하고 낚시를 하고 그 스포츠인데 이거는 이 스포츠를 스포츠카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RS는 무슨 말이냐 하면 딱 앉으면 RS3은 원래 그래요. 스포츠카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H 포인트가 낮은데 이 앞에 벨트 라인하고 앞에 대시보드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포쉐 같이 이렇게 라운드로 돌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창문 시야도 좁고 옆에 도어도 벨트 라인 한참 올라왔어. 보통 SUV라고 그러면 벨트 라인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좋아야 돼요. 그 뒤도 이렇게 슬랜트하게 나가고 뒤에 윈도우가 작죠. 게다가 C필라가 넓어갖고 뒤에 잘 보이지도 않죠. 저는 꼭 제가 스포츠카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RS 트림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기존에 아니 근데 이건 이 구조는 트림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마찬가지긴 하죠. 이 트레일 블레이저의 컨셉을 이런 스포츠카 같은 컨셉을 주려고 만들었던 게 아닌가. 도시명. 심지어 아까 운전할 때 이게 너무 두꺼워서요. 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횡단보도에 제일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신호등이 안 보이더라고. 이게 걸려갖고. 근데 이건 나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신호등이 안 보인다니까. 이거 딱 섰을 때. 그냥 평소에도 선바이저를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야. 네. 선바이저를 앞으로 쭉 밀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건 제가 밖에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뒤 옆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제가 참 기특하게 생각하는 게 뒤에 앉아 보니까 앞에 의자 밑으로 발이 쑥쑥 들어가고요. 아 진짜 그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발을 넣으면 그 밑에 공간이 또 있어. 널쩍한 공간이. 다리를 쭉 뻗어도 될 정도. 뻗어도 돼요 지금. 녹이 연결한 거. 그 공간은 충분히. 이거 너무 신기해. 그러면 이제 내려서 주관적 구라를 전체 사이드 프로포션은 저는 뭐 균형이 잘 잡힌 느낌은 있어요. 뭐 버디 섹션도 너무 복잡하게 집어넣지 않고 심플하면서도 힘 있게 다이내믹하게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예. 벨트 라인 아래로 여기 캐릭터 예. 하고 이 캐릭터 두 가지만 보이게 아마 거의 한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휠아치를 강조하는 앞에 휠아치를 강조하는 그런 섹션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덕분에 심심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스포츠카 같이 벨트 라인은 보통 SUV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거 올리면서 도어가 커졌잖아요. 너무 커지니까 심심해서 그랬나? 굉장히 이걸 뭘 많이 넣었어요. 그러나 오프로드용 차는 아닌 것 같아. 오프로드에 갈 수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할 타이어를 뿐이지. 그거예요, SUV들이 예, 다 그렇죠. 아니 저게 완전 온로드용이에요. 볼드한 디자인. A필러를 보면 A필러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서 있어요. 이게 다른 차들은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이건 조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upper vision 앵글이라고 그러거든요. lower vision이 있고 upper vision이 있는데 아이립스에서 그 upper vision이 조금 손해를 보기는 해요. 방해를 그래서 받아. 아까 운전하실 때 신호등 바로 앞에 서면은 신호등이 안 안 보이는 보여. 것. 네. 그런 게 이게 조금 서 있기 때문에 험머 보시면은 이거 완전히 서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요새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이렇게 신호등이 안 보이는 차들을 위해서 옆에 낮게도 달아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데가 별로 없죠. 앞에 프론트를 보면 GM에서 전에는 그릴을 하나로 가져가면서 그 가운데 바를 넣고 그 바에 로고를 붙였죠. 쉐보레 그 로고가 붙었는데 이제 그거를 탈피해서
요새 나오는 카메라 같은 그런 섹션에 캐스케이드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이 폭포 같이 그리고 이제 블랙 크롬, 다크 크롬을 쓰고 그건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서도 얘기했지만 LED를 쓰지 못하던 그런 걸 이제는 LED를 뭐 앞에 충분히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저는 뭐 밑에 여기 카본 파이버 같은 뭐 진짜는 아니지만 그런 텍스처 같이 집어넣은 거. 그건 RS 버전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앞에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요. 후드의 섹션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꺾어져 내려오면서 이게 그냥 쭉 나온 게 아니라 꺾어져 내려오면서 여기에 그 차에서는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텐션이거든요. 텐션. 네, 팽팽함. 타우트 서피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빵빵하게 튕겨져 나갈 것 같은 스프링처럼 그런 섹션을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쉐볼레 특징 이 가운데 각을 세운 거. 근데 이 차는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쉐볼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프론트는 저는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일부러 후드도 많이 올렸죠? 이렇게 빵빵하게 보이려고? 빵빵하게 보이려고 올리진 않는데 네. 이게 엔진이 있고 액티브 후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거리가 있거든요. 엔진 70mm? 헤드하고 그 거리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앞쪽에는 여기서 당겨서 내리면서 사실 트랙스는 여기도 그냥 쭉 뻗어서 나왔는데 근데 여기 한번 각을 주고 한 걸 보면 더 있어 보이려고 빵빵해 보이려고 여기서 한것 한번 같고요. 꺾어주는 거는 네. 뭐 앞에도 그렇고 옆에 이런 팬더의 섹션 같은 거 이것도 이게 철판의 두께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 뭐 철판 두께를 재보는 건 아니지만 이 차는 철판이 이 정도로 두꺼워라는 걸 단단해 보이는구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씩 꺾어주는 그거는 저는 근데 하여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모습은 굉장히 디자이너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건지 하여튼 굉장히 독특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프론트 오버행이 상당히 긴데 여기에서 조금 옆쪽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를 그대로 꺾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앞에서도 옆에서도 전체적인 조화는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앞에는 굉장히 중국 시장을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앞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쉐볼레 브랜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카메로 그 컨셉으로 전체 다 그 라인업이 패밀리 룩을 예.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그거는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RS 버전은 조금 더 스포티한 버전이기 네. 때문에 그 검은색으로 한 거고. 예. 옛날에는 이거 검은색으로 하는 것도 안 됐어요, 사실은. 보우타이는 다 보우타이는 노란색. 항상 노란색이었는데 이것도 옛날에 사람들이 달라진 걸 보니까. 이거 사가지고 저거 따로 붙여갖고 검은색으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하여튼 이거는 지금 저는 위에 램프가 요새 트렌드 뭐 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슬림하게 DRL이라든지 이런 거 슬림하게 하면서 메인 램프가 밑으로 포지셔닝 되는 거 좀 큼지막하게 이거는 요새 다 트렌드 같아요. 비슷하게 현대차들도 그렇고 기아차들도 그렇고 여기 A 필러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윈실드 끝에 단을 보면은 A 필러 부분 있죠. 네. 거기가 매끄럽게 일자로 돌아가지 않죠. 아 그렇네. 거칠거칠하네.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면은 좋았었을 텐데 그건 디자이너의 생각인데 아마 이걸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는 여기가 더 뾰족해야 되거든요. 이 윗부분이. 근데 그게 아마 엔지니어링에서는 아마 반대했겠지. 소화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량의 요인되니까. 근데 여기는 딴 차와 달리 이걸 러버를 고무로 막았어요. 매끄럽게. 물이 잘 넘어가라고 그랬는지. 근데 물 넘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죠. 보통은 이렇게 오히려 이게 없이 그냥 두죠. 네, 그 슬롯을 띄워두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구태여 형상을 요 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만들기 어렵게 완전히 디자인 목적이 있나? 다른 아니요, 목적이 이건 있나? 디자인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아마 엔지니어링 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뾰족해지는. 현대차 같은 거 보면서 소나타 그때. 이걸 네. 뾰족하게 만든 예. 그 현대기아의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또 생산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GM 엔지니어링은 거의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만나는 거를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는 그게 여기서도 보여요. 휠 디자인은 네. 그렇게 뭐 형이상학적. 근데 이제 이게 18인치라서 네, 18인치. 이게 바퀴가 크면 겉에서 보기에는 참 좋은데 실제 승차감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특히 아까 뒤에 앉아갖고 가보니까 승차감이 좀 안 좋던데 이게 타이어 영향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좀 RS만 18인치 고. 17인치나 17인치. 이게 아마 저 미슐린 타이어 끼면 그러니까 좀 작은 거에 미쉐린 타이어를 끼우면 훨씬 승차감이 좋아질 거예요. 17인치가 뭐 대부분 17인치 살 테겠지만 네. 그냥 1.35의 전륜 하여튼 구동. 휠 사이즈, 휠 크기는 디자이너들은 처음에 스케치할 때 크게 하죠. 휠을 이거보다 훨씬 크게 그려요. 왜냐하면 빵빵하게. 그렇게 해야지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힘없는 스케치, 힘없어 보이는 스케치를 누가 선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일부러 과장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컨셉카도 그렇고요. 휠들이 그렇죠. 아까 여기 저기 뭐 하나가 이렇게 좀 빠져 있었는데 아, 그거 딱 누르시더라고. 아까 보니까 틈새 벌어져 있었거든. 이만큼 벌어져 이게 뭐야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보시더니 조립불량이네. 그랬더니 딱 밀어 넣었어. 깨끗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게 시승차 이거 1000km 탄 거 받았는데 좀 뭐가 이게 많이 약간 험하게 탔던 차인 것 같아. 생산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현대기아보다 퀄리티가 조금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조립 품질이요? 여기 페인트 아. 보시면 페인트 울었네. 러닝이 여기에 가서 페인트가 이 끝에 페인트 가가지고 울었어. 운 게 아니라 여기가 가가지고 페인트가 더 많이 뭉쳐지는. 아, 그러니까 그게 끝에 뭉쳐지는 가서. 거야. 그게 쭉 이 루프렉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아까 모양은 우리가 모양은 볼보 예쁜데. XC40 C40. 봤는데 이거 하나로 크롬으로 하나로 돼 있었잖아요. 크롬이 아니라 그 실버 페인트로. 근데 이거는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마감이 깨끗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한번 보세요. 뒤에 하고 어긋나 있죠. 아, 뒤에가 그렇네. 가다가 툭 튀어나와. 이게 어긋났네 이게. 근데 반대쪽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기에서 조립 품질.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내려가네. 내가 조립 내가 여기서 조립을 해. 조립 불량이야. 이 정도 높이 차에 이 도어 핸들이 이렇게 누운 면에 그대로 90도로 붙어 있으니까 문을 열 때 팔을 이렇게 들고 열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이게 조금 더 이게 숙여 내려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편안하게 열 텐데 문을 열 때 이렇게 위로 맞아. 들어야 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앞에 운전석에서 제가 아까 타고 내릴 때 그거 좀 하시죠, 느낌이 여기서 타고 내릴 때 네. SUV 중에 제일 문제점이 이 걸리죠. 종아리 걸려. 종아리가 여기 걸리는 건데 이거는 이 섹션이 얇으면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엔지니어링에서는 이 섹션을 굉장히 두껍게 하고 막 튀어 올라오고 하는데 이거는 섹션을 잘 줄이면서도 뭐 안전에는 뭐 GM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뭐 큰일 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여성들도 굉장히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아리가 안 닿아서. 네, 그거는 잘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펑션인지 아무 펑션 없어요. 장식이에요, 장식.